예, 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티 엔진에 대한 조금은 개념적인 설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기준으로는 이 챕터 3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 강의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뭐 상속하고 재사용 개념 그리고 컴포넌트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뒤에서는 이제 유니티에서 이 컴포넌트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개념적인 설명부터 드릴게요. 뭐 우리 상속, 그쵸?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때 C++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이미 당연히 다 배우셨고 아마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거 결국에는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클래스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어떤 그냥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죠. 그래서 뭐 왼쪽 아래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부모 클래스에서 어떤 코드를 상속을 하면은 자식 클래스에서 그 동일한 기능을 다시 구현할 필요 없이 추가적인 내용만 유도 클래스에서 구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속이라는 게 우리가 게임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잘 들어맞는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직접 겪진 못했겠지만 제가 올해부터 C++ 프로그래밍에 이제 게임 개발 실습해가지고 좀 요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내용도 추가를 했는데, 뭐 어찌 됐거나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추상 클래스 같은 걸로 몬스터라는 개념을 일단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몬스터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플레이어를 공격해야 되고 체력이 있고 뭐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뭐 맞아서 죽으면 경험치를 얼마를 주고 라는 것들을 추상화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얘를 상속을 받아서, 예를 들어 뭐 오크라는 몬스터를 상속을 받고 여기에서 다시 뭐 일반적인 몬스터가 있을 거고 뭐 오크 지프틴이 있을 거고 뭐 모르겠네요, 뭐 오크 궁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상속 받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기본 클래스에 만들어 놓은 기능들을 다시 다 구현할 필요 없이 이 유도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서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내가 만들려는 게임에 들어맞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림에 있었네요. 그래서 뭐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가적인 속성이나 기능을 추가를 하고, 뭐 오크 대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상속의 개념이 게임 개발을 할 때 잘 들어맞긴 하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용이에요. 하지만 상속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코드를 재사용하기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사람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이 사람을 상속받은 플레이어에다가 뭐 조작, 공격, 직업 이런 거를 상속받아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상속이라는 기능을 알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든지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자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사실 게임 엔진이라는 개념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게임 엔진이라는 거는 유니티 3D만 봐도 그렇죠. 얘가 뭐 슈팅 게임 엔진이 아니고요, FPS 게임 엔진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게임 엔진보다 또 뭐 아니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연구실에서도 유니티 3D를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실이니까 연구를 위해서 사용을 하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니티 3D가 가지고 있는 뭐 렌더링 기능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연구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게임 엔진이라는 게 특정 장르 또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종속적이면 좀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엔진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런 확장성을 주려면 최대한 유연하게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속에 의존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기가 좀 어렵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고 게임 엔진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상속을 기반으로 게임 엔진을 설계를 하다 보니 재사용도 더 어려워지고 제 생각에는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게임 엔진들은 이 상속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뒤에 말씀드릴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설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예제로 그냥 상속을 우리가 뭐 잘 들어맞는다고 해서 그냥 사용을 해보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했을 때 이 휴먼이라는 거 아까 얘를 이 기본 클래스를 기반으로 플레이어 유도 클래스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플레이어 클래스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휴먼 클래스를 바탕으로 이제 NPC도 만들려고 해봤더니 내가 휴먼이라는 이 기본 클래스에다가 요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추상적인 기능과 데이터가 있으면 되겠다 해서 정의를 해놨는데 NPC를 만들려고 보니까 물리 또는 체력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NPC는 맞아서 죽을 일이 없으니까 체력 같은 거를 아예 정의를 안 해놓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뺄 거냐. 우리가 상속에서 기능을 빼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구조가 바뀌거나 뭔가 다른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거를 만들어야겠다는 요구사항이 바뀌게 되면은 휴먼을 다시 뭔가 빼가지고 저 물리랑 체력을 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생물 NPC도 생물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얘를 상속받도록 바꾼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계속적인 이 디자인을 바꾸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내가 특정 게임에 맞게 이 상속 관계를 정의를 해놨다고 할지라도 다른 게임에 가면은 그게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을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속에만 의존하면 재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컴포넌트 패턴을 사용해야 하고 그래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유니티 3D 뿐만 아니고 뭐 언리얼 엔진이나 뭐 고도 엔진이나 제 기억에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컴포넌트 패턴, 뭐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이나 아니면 뭐 디자인 패턴 책을 보거나 했을 때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컴포넌트 패턴이 일반적으로 많이 소개되는 그냥 그런 패턴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디자인 패턴 책을 봤을 땐 컴포넌트 패턴이 따로 소개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컴포넌트라는 건요 기능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능 단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우리가 어떤 생물을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뭐 장기 같은 것들 뭐 또는 뭐 손발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폐, 아가미, 뭐 탯줄, 뿔 이런 게 있고 뭐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고 이런 각각의 기능들을 우리가 컴포넌트로 정의를 하고요. 이 컴포넌트를 담을 수 있는 껍데기에다가 이 컴포넌트들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코뿔소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있을 때 이 컴포넌트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뭐 다리, 식사가 있고 뭐 뿔이 있고 대신에 탯줄은 없고 아가미도 없고 해서 조립을 하면은 이 코뿔소라는 객체를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립, 컴포넌트 패턴이라는 거는 부품을 조립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쉽죠. 우리가 컴포넌트에다가 모든 생물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그냥 단위, 부품으로 만들어 두기만 하면은 실제 그 구체적인 코뿔소, 상어 이런 애들은 필요한 컴포넌트들만 가져다가 조립해서 만들게 되면은 조금 더 상속보다는 유연하게 기능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도 이런 컴포넌트 패턴을 가져다가 엔진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유연하다. 그리고 기획자의 프로그래머 의존도가 낮아진다. 그리고 독립성 덕분에 기능의 추가와 삭제가 쉽다라는 거거든요. 자, 뭐 유연한 재사용,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요.
자, 독립성 덕분에 기능 추가 삭제가 쉽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까 코뿔소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뿔이 없는 코뿔소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뭐 이 코뿔소를 그대로 두고 뿔만 없애면 되는 거죠. 뭐 구조를 많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컴포넌트를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립한 거 하나만 떼서 뭐 새로운 뿔이 없는 코뿔소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기존 코뿔소에 뭐 뿔을 없앤다든지 라는 식의 작업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요거예요. 기획자의 프로그래머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그냥 컴포넌트를 조립하기만 하면 어떤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는 객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붙이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유니티 3D 지난 첫 시간에 제가 예제를 보여드릴 때 이 큐브에다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뭘 했죠? 코딩 안 했어요? 애드 컴포넌트에서 리지드 바디 친 다음에 클릭해서 이렇게 이 컴포넌트를 추가한 게 끝이었습니다. 이걸 하는 거 코딩을 몰라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다 할 줄 알지만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코딩을 못하는 사람이 따라서 그냥 큐브 추가하고 리지드 바디 클릭해서 추가만 해도 실제로 떨어지는 큐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획자가 뭔가를 테스트를 할 때 굳이 프로그래머가 없어도 클릭을 해서 어떤 이런 떨어지는 객체를 정의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자가 프로그래머에게 덜 의존한다 라는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을 할 때에도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두 가지 특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게임 오브젝트는 단순한 빈 껍데기이다. 아까 뭐였죠? 그냥 코뿔소라는 건 껍데기이고 이 안에 어떤 컴포넌트를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실제 코뿔소의 기능이 정해지는 거였죠. 그래서 이 껍데기에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추가하는 것에 따라서 그 객체가 뭔지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빈 껍데기이고요. 자, 컴포넌트라는 건 스스로 동작하는 부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컴포넌트가 어떻게 동작될지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컴포넌트 주머니에 이미 다 구현이 개별적인 컴포넌트 안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나서 얘 자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따로 정의해 주지 않아요. 이 각각이 뭘 해야 될지는 그냥 그 컴포넌트 안에 모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붙이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동작하는 부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도 뭐 쉽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뭐 내가 게임 만드는데 플레이어는 일단 화면에 보여야 되니까 뭐 렌더 컴포넌트가 있어야 되고 뭐 다른 캐릭터랑 부딪힐 수 있어서 물리 컴포넌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개 추가해서 뭐 플레이어 만들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 추가해서 뭐 NPC 만들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뭐 생각해보니까 플레이어는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되네 하면 입력 감지 컴포넌트 기능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알아서 이 컴포넌트가 키보드 입력 받아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정의를 하고 있으면 걔 자체가 그냥 키보드 입력 받아서 화면에 그려지고 뭔가랑 부딪힐 수 있는 플레이어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NPC 같은 경우에는 뭐 스스로 동작해야 되면 이런 것들 그냥 추가하면은 이제 얘는 NPC의 역할을 하는 객체가 되는 거죠.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따가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유니티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큐브 보시면은 요 인스펙터 창에 결국에는 이 큐브라는 껍데기 안에 어떤 컴포넌트가 들어있는지를 그냥 UI에다가 표시해 준 게 이 인스펙터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개념적으로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얘네들을 다 접으면 돼요. 자, 지금 인스펙터 창에는 5개의 컴포넌트가 붙어 있습니다. 자,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붙어 있고요. 메쉬 필터 컴포넌트가 붙어 있고, 메쉬 렌더러 컴포넌트가 붙어 있습니다. 박스 콜라이더 그리고 리지드 바디 이렇게 5개의 컴포넌트를 우리가 큐브라는 껍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중력을 받아서 밑으로 떨어지고 무언가랑 부딪힐 수 있고 초기에는 이 위치에 있는
이런 객체가 정의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어떤 이 큐브라는 객체에서 특정한 기능을 없애고 싶다, 리지드 바디를 없애고 싶다고 하면 우클릭해서 여기도 다 컴포넌트라고 적혀 있죠. 리무브 컴포넌트를 해서 저 컴포넌트를 눌려졌네요.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큐브는 중력을 받아서 밑으로 떨어지는 기능이 없는 큐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이 게임 오브젝트가 뭐 어디에 있을 거고 뭐 회전이 얼마나 됐고 크기가 뭐고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해주는 컴포넌트고요. 메쉬 필터는 이 큐브라는 게 어떤 메쉬로 이루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나중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게요. 메쉬 뭔지 아시겠지만 뭐 그런 거를 정의를 하는 컴포넌트고, 메쉬 렌더러는 그 메쉬를 화면에 어떻게 그릴 건가를 그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컴포넌트고요. 박스 콜라이더는 뭐 콜라이더도 나중에 가서 다시 얘기할 테니까 한 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구체적으로 뭐 한번 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다 우클릭을 해가지고 create empty 라는 것을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게임 오브젝트가 하나 생겼어요. 자, 이 게임 오브젝트가 아까 강의 자료에서 설명드렸던 이 빈 껍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빈 껍데기를 그냥 하나 만든 거예요. 자, 얘가 빈 껍데기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 보면은 얘는 지금 컴포넌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0이라고 쓸까요? 자, 그런데 트랜스폼 컴포넌트 있지 않냐? 맞거든요. 근데 이 트랜스폼 컴포넌트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 유니티에서의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모두 위치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유니티 만든 사람들이 이 엔진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그 빈 껍데기에도 최소한 디폴트로 트랜스폼은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나머지 기능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내가 게임 플레이를 해도 뭐 저 게임 오브젝트가 있으나 마나 내 게임의 동작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죠.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큐브에다가 우클릭을 해서 카피 컴포넌트를 해가지고 이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페이스트 컴포넌트 as new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잠시만요. 얘를 하려는 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지우고, 자, 이 add 컴포넌트에 여러분들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를 하고 여기다가 리지드 바디를 추가를 해봅시다. 좋아요. 중력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이 게임 오브젝트가 이렇게 박스 형태로 충돌을 탐지한다. 뭐 이게 콜라이더의 역할인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얘는 이 빈 껍데기에 트랜스폼하고 박스 콜라이더하고 리지드 바디만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 얘랑 이 큐브랑 얘의 차이점은 뭐죠? 자, 큐브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메쉬 필터 그리고 메쉬 렌더러가 들어있어요. 자, 메쉬 렌더러라는 이 큐브가 화면에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기능이 컴포넌트로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자, 얘는 화면에 어떻게 보여야 되는 기능이 안 붙어 있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 플레이 화면에 저 큐브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대신에 얘는 무슨 기능은 가지고 있죠? 리지드 바디,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기능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를 해보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얘도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보이시죠? 아래로 떨어져요. 왜? 얘는 리지드 바디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큐브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리지드 바디를 빼놨기 때문이죠. 뭐 다시 붙여보면은 아까 제가 그린 그림처럼 다 똑같은데 메쉬 렌더러, 메쉬 필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게임 오브젝트는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것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능들을 컴포넌트라는 이름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컴포넌트라는 개별적인 기능 조각들을 게임 오브젝트라는 빈 껍데기에다가 붙여서 어떤 객체를 만든다. 요게 유니티 3D를 뭐 한마디로 동작 방식을 한마디로 요약한 어떤 문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두 장 정도 될 것 같은데, 에서는 메시지와 이제 브로드캐스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모노 비헤이비어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게 유니티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동작을 할지를 뭐 제어하는 어떤 그런 기본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컴포넌트에 필요한 필수 기능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컴포넌트에 필요한 필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컴포넌트를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니티에서 그럼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유니티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게임을 동작을 하게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컴포넌트 주머니에다가 내가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컴포넌트를 내가 원하는 물체에다가 붙여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객체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유니티에서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유니티에서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컴포넌트를 만들 때 뭘 해야 되냐?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왜? 컴포넌트에 필요한 필수 기능이 저기에 구현되어 있으니까 내가 만든 컴포넌트에도 얘 기능을 무조건 기본적으로 다 포함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추가적인 기능을 여기다가 구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개념적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십시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컴포넌트 패턴에서는 컴포넌트들은 서로 다른 컴포넌트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할 일만 하고요. 유니티에서는 컴포넌트에 어떤 기능을 실행시키고 싶을 때 메시지를 날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는 간단한 예제로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어딘가에서 우리가 뭔지 모르는데 어딘가에서 게임을 실행을 하면은 자, 춤을 춰라 이런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게임에 만든 오브젝트 중에 춤을 추는 기능이 있는 애들만 알아서 자기가 구현해 놓은 춤을 추는 기능을 실행을 해요. 요거는 우리가 특별히 뭔 작업을 해줄 필요 없이 유니티 엔진 자체가 그렇게 동작을 하도록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춤을 춰라 라는 메시지가 날라오면 컴포넌트 중에 춤을 추는 기능이 있는 애들만 알아서 그 기능을 실행을 한다. 그냥 이 정도로 일단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거기까지가 설명이고, 앞으로 보게 될 건데, 앞으로 이제 스타트, 뭐 업데이트, 온 트리거 엔터 같은 함수들을 보게 될 거고, 이거를 유니티 이벤트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래요. 뭐 사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부가적으로 설명이라기보다는 예제를 보여드려 보자면 이런 겁니다. 뭐 임시로 만들 거니까 뭐 따라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니티에서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한다는 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컴포넌트들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뭐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해보면 여기 C#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파일이 생겨요. 그래서 뭐 만약에 그냥 임시로 my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고
뭐 굳이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어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이 파일 안에 지금 어떤 코드가 있는지 이렇게 미리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저는 그냥 이 스크립트의 이름만 지어줬습니다. 마이 스크립트, 그쵸? 그리고 이 이름만 지어줬을 때 기본으로 작성되는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의 C# 문법을 아직 잘 모르셔도 우리가 클래스 선언 뒤에 땡땡하고 무언가 적혀 있죠. 그러면은 10불은 아실 테니까 상속했구나 라는 거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것을 상속을 받았어요. 네.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모든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아야 이 모노 비헤이비어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유니티 컴포넌트들이 가져야 할 필수 기능을 가진 채로 내가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스타트 그리고 업데이트라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빈 껍데기가 만들어져 있죠. 아까 강의 자료에서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타트, 업데이트 같은 것들이 앞으로 많이 사용할 함수고, 이거를 유니티 이벤트 메서드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 스타트, 업데이트 같은 함수들이 어딘가에서 걔네들을 실행하라고 명령이 날아올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컴포넌트에 얘가 이제 댄스가 아니라 스타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스타트 실행해라 라고 뿌려주면은 여러 컴포넌트들 중에 스타트에서 해야 될 것들이 저 코드 안에 정의되어 있는 애들은 알아서 자동으로 실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사실 유니티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요, API 문서에 사실 다 자세히 적혀 있어요. 레퍼런스에 보시면은 컴포넌트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쵸, 메소드들하고 프로퍼티들을 하고 적혀 있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어딘가에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아마 이 코어 모듈에서 봤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쨌든 컴포넌트라는 거 하고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거 하고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상속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니티 엔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냥 사용해 봤던, 추가해 봤던 리지드 바디 같은 것들은 이제 이 컴포넌트로부터 상속이 된 이제 유도 클래스들이고, 뭐 모노 비헤이비어로부터 만든 유도 클래스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컴포넌트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중간 단계에 비헤이비어라는 거에서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뭐 유도 클래스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만드는 건 다 여기에 속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모노 비헤이비어가 왜 필요한지 알고 계시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컴포넌트 개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C# 스크립팅 관련해 가지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